여권의 또 다른 잠룡 얘기 좀 해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에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잦아요.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오는 것 같거든요. 본인의 지지층과 소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거기에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잘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데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정리해보죠. 청년의 꿈 홈페이지 어제 올라온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지자니까 저런 질문도 하겠죠. 대선 준비한다는 기사 그만 쓰라고 공식적으로 좀 발표해 주세요. 언론사들 시장님만 대통령 탄핵 바라는 듯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쓰라고 공식적으로 얘기 좀 하세요. SNS나 인터뷰에서 한 번 더 밝혀달라. 이런 질문, 어떻게 보면 요청이 담긴 질문이 왔어요.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구시정 외에 늘 차기 대선 준비인데 그걸 두고 탓할 수는 없어. 그러면은 그런 당부는 못 한다는 소리인데요. 성시윤 부의장? 예.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 여권 잠룡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조기 대선 자체를 거론한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좀 저런 답변한 거 보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여당 내 기류에 약간 뭐랄까 이게 뭐가 지금 막 혼재돼 있는 겁니까?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강성보수 지지층에서는 예. 그 전환길 씨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그 상중 그러니까 상도 일어나지 아직 부모님 살아 있는데 제사상 차리냐 이런 격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었는데. 비유를 하는데 부모님이 멀쩡히 그쵸, 살아계시는데 지금 뭐 장례 제사, 준비하냐. 장례 네. 이런 거 얘기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지지층의 생각이 여전한 겁니다. 거기다 석방까지 됐으니까 뭔가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지금 희망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과 관련된 분위기,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너 왜 지금 조기 대선 그 준비를 하느냐? 근데 홍준표 시장의 말에 저는 일리가 있는 게 예. 그 조기 대선은 만약에 치르게 되면은 60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짧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보수 지지층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늘 탄핵 기각만 생각할 겁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은 60일 동안 선거 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빠르게 미리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 보수 대부선 주조의 얘기를 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근데 홍준표 시장이나 뭐 지금 각 잠룡들이 이미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고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도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탄핵 결과가 이번에 이 구속 취소 인용이 됐다고 한들 뭔가 탄핵 심판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날짜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내용에 대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행보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만 아마 발언에 있어서 조기 대선과 직접적인 발언, 뭐 개헌을 이야기한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헌재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발언 횟수는 늘리면서 스피커의 볼륨은 계속 키울 겁니다. 다만 조기 대선을 좀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좀 자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선 잠룡들이 몸이 달아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지층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댓글 달아준 분은 아마 홍준표 시장을 걱정해서 달아준 거겠지만 예. 홍준표 시장은 보니까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좀 가닥을 잡고 하는 걸까요? 아니 홍준표 시장은 원래 이제 탄핵 소추 이후에 탄핵 국면 초반에도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공공연하게 시사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예. 뭐 서울로 집을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이사 가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했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내가 대구시장 자격으로 가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예.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언이 새삼 놀랍지는 않은데 다만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그러면 어떤 유권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 전략적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 보수 지지층 중에 좀 더 중도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과는 조금 더 정서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이제 코어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은 예. 여전히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높게 보시기 때문에 예. 조기 대선의 조짜만 꺼내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심합니다. 지금 저 약간 요청 같은 질문을 쓴 지지자 역시 약간 그런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본인은 중도 보수로부터는 상대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예. 코어 보수로부터도 배척받을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나의 대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자기 만족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예. 점에서 사실 많은 정치권 전문가들이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고 그럼 약간 보여집니다. 전략이 좀 혼란스럽다는 겁니까? 그렇죠. 좀 저런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늘 차기 대선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다른 잠룡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여기서 요새 얘기 발언을 보면 뭔가 좀 생각이 복잡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발언 확인해 보시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혹시라도 있을 인용 결정에 대비해서 공당이라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결정이고 손 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매우 당혹스럽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그런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메시지가 막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송영훈 전 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됐을 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또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생각인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고 사실은 작년 12월 12일 무렵에 이 탄핵에 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 사후적으로 말을 거두다시피 하는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탄핵 찬성인지 탄핵 반대인지도 좀 애매하고 불분명한 스탠스에 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환영을 해서 강성보수층 코어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의 마음을 사려고도 하고 예. 그런데 동시에 그 조기 대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지금 오늘도 있었던 건 이거는 아닙니까? 또 만일의 사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홍길동이 호부 호영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시사하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중도 보수 쪽에서 상대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예. 사실 현 상황은 보수층 내에서 그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마찬가지로 앞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지지층을 다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어떤 메시지를 펼치면 그것이 그냥 허공에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스탠스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고언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장 선명한 메시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까?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죠.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그 예. 여당 내의 경쟁 구도에 대한 뷰를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후보 그리고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후보 이 두 정치인 간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존재감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 때문입니다. 복잡한데요. 두 분 분석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